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의 첫날인 6월 초하루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음, 글쎄요,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옷을 좀 입었습니다. 양복이나 뭐 넥타이를 매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6월 1일인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음력을 그 환산해 갖고서 6월 1일이 됐는데 1871년에 신민년에 있었던 그 미국과의 전투, 줄여서 신미양요라고 하죠. 신미양요가 시작된 날이 되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제 전투가 지속이 되는데, 물론 뭐, 우리 측에서 이제 많이 깨졌죠. 모한 말로. 그래도 혹시 이걸 그 미국하고 싸워서 물리쳤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세국 정책을 더욱 그 강화한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신미양요. 물론 이제 양요하면 또 하나의 양요가 있죠. 병인양요. 바로 1866년에 이제 병인양요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제 국사를 배울 때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가 이 어느 나라하고 싸운 건지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게 혼돈이 돼갖고 머릿속에 다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왔느냐면은 이제, 신미양요. 미자가 들어가니까 미국하고 싸운 거다. 그다음에 이제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불란서니까, 불란서 이제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병인양요는 프랑스하고 싸운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연상을 해갖고 배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신미양요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전투를 벌린 건데,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제너럴 샤만호가 대동강물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좌초가 됐죠. 예. 그러니까 장마가 졌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이제 배가 좌초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미군들이 포로로 잡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 어떤 그 책임 소재를 가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개항을 시켜서 통상을 하려고, 이제 통상 교섭을 하려고 이제 그때는 이제 고함외교라고 그러죠. 뭔가 이제 큰 이제 군함을 끌고 와서 이제 그 무력 시위를 하면서, 빨리 나라의 문을 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조선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전투가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배경은 이제 강화도죠. 예. 물론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강화도를 뭐 당연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 뭐 강화도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뭐 일본 측하고도 운양호 사건도 그렇고요. 어,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다 이제 이쪽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월의 첫날인데 우리가 신미양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한번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그 우유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의병의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이기 때문에 6.1절이라는 그 민간의 그 이제 기념일 행사가 있는데, 오토바이족들, 오토바이족들이 이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1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토바이의 날이죠.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음, 제 기억에는 고속도로를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깔고서, 처음에는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올라가 달렸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다 자꾸 사고가 나고 나니까 오토바이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갖다 이제 금지를 시켜버렸죠. 정말 이제 그런 거에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6월 1일 날 이런 그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뭐 요즘은 뭐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속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이륜차가 못 올라갑니다. 사실 위험하죠. 그냥 고속으로 달리는데 그 오토바이가 있으면 우리가 이 시내 주행하는데도 앞에 오토바이가 가면 그냥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여전히 그 주행을 허가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역사적으로 신미양요가 이제 개전이 된 날이죠. 그 신미양요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일어났고 또 어떠한 전투를 서로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미양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볼까요? 간략하게 신미양요가 어떤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신미양요. 그러니까 신민년에 일어났던 서양 사람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웨스턴 디스터번스 인더 신미 이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민년에 서양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는 얘기죠. 음, 뭐 소란을 피우긴 피운 거죠. 뭐 사실은. 예. 자, 1871년 6월 1일, 음력으로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음력으로 4월 24일 사이에 발생한 조선과 미국 간의 전투다.
조선과 미국 간의 전투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거창해 보입니다. 당시는. 자, 2번 볼까요? 제네럴 셔먼호 사건의 책임과 통상교섭을 명분으로 조선의 주요 수로였던 강화 김포 간의 강화 해협을 거슬러 올라왔고 미군들이 이제 거슬러 온 거죠. 조선 측의 거부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탐침을 시도하여 교전이 일어났다. 3일간의 교전 결과 조선은 광성보가 함락이 되고 순무중군 이재현을 비롯한 수비병력 대다수가 사망을 했다. 예, 그 이재현이 이제 그 지휘관이 돼서 이제 그 미군들하고 이제 싸운 거죠. 예. 미 해군은 20일간 통상을 요구하며 주둔하였으나 조선이 완강한 세국 정책으로 아무런 협상을 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다. 어, 완강한 세국 정책도 세국 정책이지만은 글쎄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뭘 이걸 무슨 희생을 치러가면서 뭘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그때 이제 조선이 이제 자기네들이 물리쳤다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사실 뭐 미국이 힘이 없어 돌아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 근데 과연 그 희생을 치르면서 이걸 전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했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하지만 조선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이 오랑캐들이 물러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를 했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그 이후에 조선은 척화비를 세우고서 쇄국 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를 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항을 해갖고 이제 그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 쇄국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그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척화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뭐 척화비를 강화도에 뭐 세운 게 아니고 이 척화비를 그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때는 이제 대원군이 이제 그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종로 사거리를 비롯한 전국 교통요충지 200여 개소에 세운 비석으로 1871년 고종 8년에 화강석으로 높이 4자 5치, 그다음에 너비 한자 5치, 두께 8자, 여덟치 5푼이 되게 만들어 세웠다. 와, 200여 개소를 세웠으면 그것도 좀 어딜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숫자일 텐데 요즘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보면 뭐 이제 다 철수를 해서 어디 보관하고 있겠죠. 그 이제 그거를 한번 또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척화비를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전부 다 땅속에다 묻어버린 건지. 자, 명칭을 한번 볼까요? 이 신미양요는 1871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군사적 충돌로서 조선 측에서는 이를 신미양요라 하여 신미년 조선과 서양 즉 미국 사이에 발생한 전쟁 또는 소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 영어권 국가들은 이 사건을 미국의 한국원정 혹은 간단히 한국원정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미국은 1871년 한국원정 또는 1871년 미한전쟁이라고 부른다. 음, 음. 원정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부르는 뭐 전쟁도 전쟁이니까 뭐 와라는 표현도 썼지만 익스페디션이라고 하는 그 원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뭐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겠죠. 배경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국과의 접촉 범위가 가장 좁았던 시대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이 사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 그다음 일본은 섬나, 일본과 섬나가 태국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섬나 등지는 우리한테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후진국, 미개한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 이상은 더 이상 접촉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서양의 존재가 알려졌으나 이들을 외교의 상대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일본도 초창기에는 이제 개항을 하지 않고 이제 저항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일본은 개항을 했는데 그 개항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그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유학도 많이 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개항된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정조 시기 신해박해 이후에 천주교를 사고로 규정을 했다. 예. 이제 천주교가 이제 이렇게 전례가 되잖아요. 그 이제 외국인 그 신부들이 이제 선교사로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사학 가짜 학문이라고 해갖고서 어, 가짜가 아니라 나쁜 학문이고 나쁜 학문.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갖다 이제 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정조 시대 때 그 신해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정조 15년 1791년입니다. 최초의 천주교에 대한 박해 사건이 이제 신해 박해인데 전라도 진산의 선비 윤지충이 모친상을 천주교식으로 치른 후 제사를 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때 당시에 그 유교적인 전통으로 봐서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조는 근데 관대하게 초결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이제 윤지충이 이제 남인에 속해 있었던 탓에 이제 정치 세력 간의 희생양이 되어서 나중에 신유박해, 의뢰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명인박해로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참 왕이 관대하게 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파 싸움에 이제 희생이 된 거죠. 정말 참
당파가 이게, 예,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서양의 열강들은 아시아 각지를 탐험하고 통상을 앞세워 제국주의적 침탈을 갖다 이때 할 때다. 그렇죠.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이제 그냥, 어, 이제, 큰 배를 타고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대륙에 가서 이제 약탈하고 침략을 하고, 거기 사람들은 이제 뭐, 이제 죽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본을 축적하죠. 그게 초기 자본주의입니다. 약탈.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약탈로 시작이 된 이제 경제 체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866년 7월 미국이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죠. 대동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갔다가 좌초가 돼가고. 이제 그러니까 저 사건을 이제 원만하게 또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어찌됐든 그때 거기에 타고 있었던 미국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이제 뭐 죽국을 했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자국민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달 후에 병인양요가 발생이 이제 됐죠. 1866년 9월에 이제 병인양요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음, 이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입니다. 그 음력이에요, 음력.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했듯이 음력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날짜로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19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 19일 날 병인양요에 대해서 또 그날 또 여순 14년대 반란 사건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병인양요는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866년 말 로버트 슈펠트는 셔먼호 사건 진상조사와 거문도의 해군기지 설립 조사를 지시받고 조선으로 이제 향했다. 그러니까 거문도에 이제 해군기지를 설립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저게 보면은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기지를 갖다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아니 남의 나라 섬 땅에다가 왜 해군 군사 기지를 이제 설립을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나 이제 이 서양 입장에서 봐서는 어쨌든 그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남하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제 저런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자, 병인년 12월 18일, 1867년 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 황해도 장현 앞바다에 정박을 해서, 이제 그 뭔가 통상 요구를 하는데, 이 황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동강 평안도인데, 평안도로 가야 되는데, 그걸 착각으로 하고, 대동강으로 착각을 하고, 황해도 장현 앞바다에 이제 정박을 해놓고서 이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슈펠트는 최대한 존대하며 통상을 희망하는 문서를 조선 조정에 보냈으나 조선은 슈펠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도 예절을 갖추긴 갖췄던 모양입니다. 뭐 막무가내로 와서 뭐 어떻게 한 건 아니고. 그리고 1867년 미군은 군함 셰년도와 호를 보내 다시 한번 셔먼호의 생존 선언을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하였고 조선은 이미 생존 선언이 없다는 답변으로 이제 해갖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철수가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이게 참 자국민이 지금 다 죽었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거꾸로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봐도 우리나라 백성이 어디 남의 나라 가서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죠.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1871년 미국 정부는 조선을 안 되겠다. 이건 뭐 무력을 써서라도 개항을 시키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까 청나라에 있었던 미국 공사 프레드릭 로우의 지휘 아래 5척의 군함을 갖다 이제 파병을 한 겁니다. 음력 1월 17일에 발송된 편지에서 로우는 자신을 대아메리카 합중국 흠명출사 조선지공사로 소개하며 미국의 요구사항을 조선 조정에 전달을 했다. 예, 뭐 직책 그 이름이 그냥 복잡하고 기네요. 아메리카 합중국. 이게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예. 편지를 받은 조선은 미국의 요청을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을 한 당사자가 제네럴 셔먼호 사건 당시에 평양 감사로 있었던 박 교수가 이제 답신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 뭐라고 이제 보냈느냐면 위험에 빠진 선원을 구하는 것은 우리 오랜 전통이고 셔먼호는 경계를 무단 침범하여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누차 해명하였는데도 이제 와서 다시 문제를 삼는 까닭을 모르겠다. 미국 상선이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능멸하지 않았다면 조선 관민이 어찌 먼저 남에게 능멸을 가하겠는가라고 오히려 미국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서 통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건국이니 사대를 하는 신화된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외교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참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근데 저 시대는 이제 저게 정의였었던 거죠.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부끄럽죠. 아무리 사대주의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건국이라고 자처하고 나서는 거 그것도 그 외교 문서에다 이렇게 부끄러운 그 일면이 있습니다. 자, 외교적 협상이 그렇게 결렬이 되자 미국은 조선 침공을 강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포 해결하고 얘기를 했듯이 이제 뭐 무장을 하는 그 이제 배들이 쫙 오는 거예요, 군사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뉴욕 헤럴드는 이교들과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했고
미국은 프랑스 신부 리데를 길잡이로 삼아 다섯 척의 군함과 1200명의 병력을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을 했다. 그다음에 강화도 앞 물지도에 함대를 정박시키고서 초지진을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기록에 이제 저렇게 남아 있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 존 로저스는 1871년 5월 16일 기함 USS 콜로라도호를 비롯한 알래스카호, 팔로스호, 모노케시호, 베니치아호 등 전함 다섯 척을 이끌고 일본의 나가사키를 출발했다. 네. 병력은 500명의 수병과 150명의 해병이 투입이 됐다. 그러니까 650명 정도가 온 거죠. 조선의 조정은 누차에 걸쳐 미국 군함이 올 것을 예고받았기 때문에 교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 군함이 온다고 이제 통보를 했겠죠. 야, 우리가 간다. 이제 통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면 좋다. 오면 한판 붙자 하고 교전을 준비한 겁니다. 자, 미국 군함이 영종도에 이르자 사람을 보내 교섭을 시도했으나 미군은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 미국 군함이 이제 영종도에 왔어요. 근데 이제 조선 쪽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교섭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랬겠죠. 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미군이, 야, 그래도, 함대 사령관이 이제, 왔는데, 하급 관리가 와서 해야 되겠느냐. 직급이 낮으니까 그 얘기를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이 됐어요. 오늘이 됐습니다. 양력으로 이제 6월 1일입니다. 이건.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조정은 강화도에 군사와 군량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방어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이제 이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날 미국 함대 중 두 척이 손돌목을 지나자 조선군이 대포로 포격을 했다. 그다음에 미국 군함은 응사하며 빠르게 빠져나갔으며 이를 빌미로 강화도를 공격을 시작을 했다. 지나가는데 먼저 포를 쐈지. 음. 근데 이 포가 사실 뭐 지금 포병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바퀴 달린 그 차량에 이제 실어서 움직이죠. 6.25 때 쓰고 한동안 뭐 그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왔던 그 뭐 105mm나 155mm 그것도 다 바퀴 달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끌고 움직여야 되죠. 물론 장거리 이동할 때는 차에다 매달고 다니지만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의 포는 그 땅에 고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땅에 고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는 그 유효 사거리 내에 왔을 때에 쏴서 맞춰야지 그거를 못 맞추면 그다음부터 의미가 없잖아요. 나가는 거는 뭐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포가 그런 식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자, 6월 2일 다음 날이네요. 광성진 앞 염하에 집결한 미군 함대가 포격을 개시를 했다. 조선도 응사하여 미국 함선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그 피해는 경미했다. 뭐 그런 식으로 포가 고정돼 있으니까 뭐 피해를 심각하게 입힐 수가 없는 거죠. 어쩌다 맞으면 이제 피해가 되는 거지만 그 피해는 경미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로 통상을 해서 협상을 했으나 이제 결국 또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뭐 그 쇄국 정책을 이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왜그 특히 양놈 들어오는 건 싫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6월 10일이 됐습니다. 미군은 한포의 지원을 받으며 초지진에 상륙을 했다. 참 정말 상륙을 했네요. 군함 두 척의 지원을 받으며 24척이 종전에 나누탄 651명의 병력이 상륙을 했고 초지진을 수비하던 조선군이 백병전을 벌이며 저항했으나 패퇴를 했다. 글쎄 뭐 우리는 글쎄 그때 이제 뭐 총기류가 있긴 있었겠죠. 예. 그래도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어른거리는 것은 이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이제 조선 군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 아무래도 이제 무기에서 열세다 보니까 이제 패퇴를 한 겁니다. 뭐 백병전이면 서로 이제 맞부딪혀 싸우는 건데 글쎄요 그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서양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여갖고 참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그 선조들도 참 그냥 안타깝네요 진짜. 자, 미군이 초지진을 점령한 날 조선인에게 제네럴 셔먼의 진상을 확인 그리고 살해되었다는 대답을 듣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답변보다 어, 조선인들의 말을 듣고서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죽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죽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광성보 전투에서 보복을 가하기로 결심을 이제 했다. 예. 우리 군사를 우리 이 미국인들을 너네들이 죽였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8시간 가량 치러진 이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 측은 240명이 전사하고 그다음에 100여 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였으며 20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군은 장교 1명과 사병 2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을 했다. 그 숫자에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건 중과 부족의 싸움이었네요. 도저히 싸워서는 아니 될 그런 상황인데 싸운 거 보여집니다. 미군은 광성진의 관할을 불태우고 초지진을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주둔을 했네요. 조선군의 열악한 환경을 묘사한 미 해병대 대위의 편지가 이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의 포는 매우 조잡하고 통나무로 된 포가 얹혀 밧줄로 묶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미리 정해진 지점 외로 사격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지점, 곡이 들어올 때 이걸 딱 맞춰 써야 되는데, 흥병중률이 떨어지죠. 우연히 맞으면 이제 상대방을 격퇴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은폐, 원폐하면서 접근하는데. 그래서 우리 배들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포격을 했어. 접근했을 때야 포격을 했어. 커다란 포탄이 날아왔는데 배는 전혀 맞지도 않았어. 그렇죠. 조준을 해갖고 쏴야 되는데, 그런 그 기능이 없는 그런 포였었다고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나가는 사거리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 순간만 피하면은 이제 어, 공격이 가능하니까 단지 총통이라고 불리는 소형 화기에서 발생한 조잡한 탄환 두어 개가 적중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총통이라는 그 이제 개인 화기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뭐 아무래도 임진왜란 때 그 조총에 그렇게 당했으니까 뭐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무장을 했겠죠. 근데 그 총통이라는 것의 성능이 그야말로 어, 참그 기능이 형편없는 거죠. 그 총통이라는 것은 두 명이 어깨에 걸쳐매고 화승으로 발사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소총이 아니고 개인 화기가 아니네요. 두 명이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쏘는 거니까.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단지 우리 승조원 세 명이 맞았는데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떤 그 부상을 입힐 수가 없는 거죠.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우리들에게 그들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이제 기록을 남겼다라는 얘기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광성고 전투 후에도 조선은 척하비를 세우며 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네. 아까 200여 개 척하비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초지진에 주둔한 미군을 야간에 기습을 이제 했는데 미군도 다수의 전함이 암초에 부딪혀 피해를 입은 까닭에 철수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로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 해저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깊이 수로 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좌초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암초에 부딪히면 이제 배가 깨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물지도로 퇴각하여 20일 동안 포로 석방을 빌며 통상을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죠. 야, 그러지 말고 잘 사귀어보자. 그리고 서로 장사도 하자. 서로 좋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국 정책을 쓰는 조선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거죠. 조선은 격렬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하면서 결사항전의 뜻을 전했다. 미군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로를 자진 석방한 뒤에 철수를 했다. 조선인들 중에는 전투에 패했다는 공포감에 자살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 그 수가 100명이 넘어갔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조선군 전사자 344명 중에 100명 가까이 자살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선이 패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괜히 돈 들여갖고 뭐 포 쏘고 상륙해갖고 싸워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뭐 저렇게 거부하는데 굳이 그 억지로 그럴 필요 있나? 이제 이래갖고서 이제 철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철수를 하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그걸 승리로 착각을 한 거예요. 승전.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참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네요. 영향과 평가를 보겠습니다. 신미양용호는 미군이 전투에 승리하였으나 조선 입장에선 결사항전하여 이양선을 몰아낸 사건으로 인식을 했다. 미군이 갔으니까 몰아내서 갔으니까 조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군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승리한 거죠. 이거 해봐야 뭐 쓸데없는 전쟁. 괜히 돈 들여갖고 포 쏘고 배 깨지고 사람들 죽고 그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항을 해봐야 큰 그 이득이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판단했겠죠. 자, 대원군은 이를 계기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세국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일본의 여러 차례 통상을 요구하는 것도 거절했다. 일본 쪽도 거절한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운영 사건이 이제 또 터져갖고 또 이제 또 뭐 물어주고 아유 정말 참 이게 조선 말기를 보면 안타까운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 28번 볼까요? 미군이 참전한 9명의 수병과 6명의 해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를 했다. 그리고 갔다가 전쟁을 하고 왔으니까 전투를 벌리고 왔으니까 이제 훈장을 줬네요. 자, 미국 아시아 함대는 1865년 동인도 중국 함대가 개편되어 설립된 것으로 신미 양요는 아시아 함대가 마련이 된 다음에 첫 전투를 벌인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함대 재편과 조선 침공은 미국도 제국주의 열강이 대열에 합류하려는 정책의 소산이었으나 이러한 해외 팽창 정책은 별다른 성과 없이 조선이 배회 감정만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배회라고 하는 것은 외국을 배척한다라는 거죠. 뭐 저 당시는 이제 이제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 열강의 대열에 합류를 당연히 하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죠 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굳이 조선을 갖다 뭐 어떻게 이런 그 판단을 안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조미소 통상 조교가 이제 체결이 되죠. 그럼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을 볼까요? 조선 측 기록은 조선은 4월 5일 이양선이 출문하였다는 경기 감영이 장계가 보고된 이후에 해안 경계를 강화하였고 4월 12일 호도 앞바다에 정박한 미군 함대에 역관을 보내 출문 이유를 물었다. 여기서 4월 5일, 12일은 이건 음력입니다. 그다음에 진중일지에는 이후 미군이 물러갈 때까지 부평 도호부가 미국과 서신을 주고받은 내용과 대원군이 척화 의지 표명 등이 이제 실려 있다. 뭐 그런
기록은 다 이제 남겼다는 얘기죠. 뭐 이기든 지든 기록은 남겨야 됩니다. 졌다고 기록을 안 남기면 그 다음에 또 사건 터지면 또 지게 돼 있죠. 이 기록을 남기고 우리가 왜 졌는지 분석을 해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게. 미군 측 기록을 볼까요? 자, 미군은 공식 보고서와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을 남겼고, 이 외에도 참전군인 윌리엄 그리피스 등의 기록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등의 기록을 남겼다. 뭐, 종군 기자는 뭐 아니지만, 뭐 하여튼 미군도 이렇게 기록을 남겼네요. 자, 그리피스는 광성보 전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놨다. 예. 사진으로 이렇게 나온 거네요. USS 콜로라도의 신미양요 참전 기념사진을 찍은 장교들. 우리가 이게 전투를 벌였다.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령한 벅진진을 갖다 또 이렇게 찍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미양요에서 전사한 어재현 장군, 이 어재현 장군이 이제 전사를 했죠. 근데 그 장군은 장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기가 미해군 콜로라도 함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어재현 장군의 장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136년이 지난 2007년에 대한민국이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제 돌아왔다. 자, 소유권은 이제 우리나라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단지 니네 나라에서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돌려는 보내주는데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너한테 빌려주는 걸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문화재가 그런 식으로 돌아오죠. 자, 전사자를 볼까요? 조선군의 주요 전사자는 이제 어재현 장군, 어재순, 어재현의 동생이네요. 이현학, 대설군관, 그다음에 임집행, 겸종, 그다음에 김현경, 천총. 예, 직책이 어떤 걸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성, 광성진, 별장, 그다음에 유해준 이렇게 주요 전사자니까 아까 뭐 350명 가까이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주요 그, 지휘관이나 지휘자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이름을 열거를 해놓은 거죠. 그다음에 미군의 주요 전사자를 보면 해군 견습 수평, 랜즈맨, 그다음에 해병 상병, 코퍼럴, 그다음 제임스 도어티를 포함해서 각 1명. 그러니까 해군 수병하고 해군 상병 그 각각 이렇게 그 이제 한 명씩 죽었다는 얘기네요. 근데 아군 호인 사격과 실족사인데 뭐 발을 잘못 디뎌갖고 쏘는데 죽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죽었겠죠. 그다음에 아군 호인 사격 이 아군은 우리 아군이 아니고 미군을 얘기하는 거죠. 미군끼리 서로 호인 사격을 해갖고 이제 한 명이 죽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거의 그 이제 피해를 못 입힌 거죠. 그다음에 휴 맥키 해군 대위 중위로 전사했기 때문에 대위 계급장을 다뤄준 거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군이 유일하게 사살을 해갖고 전사를 시킨 그 사살에 성공한 전사자 미군 쪽 그 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명 이제 한 명을 죽였다는 얘기네요. 자, 사적의 정비. 그래서 1976년 대한민국 정부는 광성보 등 광화도의 전적지를 복원하고 보수를 했다. 예, 뭐 그래도 전투의 흔적이 그 이제 거기 있으니까 그걸 복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도 이제 강화도에 이제 안보 훈련 한번 안보 교육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 광성보 이런 데 올라가서 뭐 그 초지진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면서 그 거기에서 이제 상주하고 있는 그 문예 해설사가 이제 여자분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하는 걸 이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설명 들은 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뭐 언뜻 보면은 아주 아는 것 같지만은 아는 건 피상적인 거고 그냥 뭐 제목만 아는 거고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그 역사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제가 공부를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설명하는 문의 해설사를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는 장면을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어떤 분이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어떡하느냐고 해갖고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그참 초상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함부로 사진을 찍을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설명하는 장면이니까 뭐 개인을 찍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지간 사진 찍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고 사진을 SNS에 올릴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신미양요를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신미양요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제네럴 샤마노 사건과 함께 1822년 5월 22일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뭐 이런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결국은 조선과 미국이 이게 통상조약을 이제 맺게 돼요. 조미소 통상조주 또는 조미소 통상조약이라고 이렇게 그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과 미국이 실질적인 그런 외교 통상이 이제 시작이 이제 이때 되는 겁니다. 1822년에 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는 조미소 통상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조선이 침략을 당할 때 미국이 조선과 함께 싸운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제가 저 조약문을 봤을 때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 영상을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죠. 미국이 이때 1822년에 체결한 조미소 통상조규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그 일본에 넘기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조선이 식민지가 됐다라고 항의한 일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미국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항의했다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항의를 못하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역사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런 정신이 쭉 이어져 내려와 갖고서 6.25가 발발이 되고 휴전하면서 결국은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는데 그 기초가 된 게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야, 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렇게 이제 체결하기 위해서 반공포로도 석방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강구했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조치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 기초를 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 기회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살리지 못했죠. 일본은 명지유신을 통해 살렸고 그래서 결국은 어,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에게 그대로 우리가 먹혀버리는 식민지가 되는 그런 이제 불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조선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조선이 이때 개항을 했으면은 서양 세력하고 힘을 합쳐갖고 러시아 남하하는 걸 막았으면은 그래서 이제 한반도 중국이나 이런 데를 다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터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어, 저쪽 해양 쪽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는 일본 쪽한테 이렇게 맡겼으면은 동북아시아 역사가 지금하고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역사의 가정이 필요 없죠. 다 지나간 얘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미 소통상 조약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이 461번으로 방송해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고 최초로 미국으로 우리 조선이 사절단을 보내죠. 그게 보빙사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보빙사에서 영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빙사가 이게 한자더라고요. 여기 이제 유럽까지 거쳐갖고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다녀오고서 이제 와갖고 민영익인가요? 다시 그 수구 쪽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이제 다 무산이 되죠. 네. 구한말 만국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안타까운 순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은 우유의 날이고 의료의 날이고 오토바이 매니아를 위한 6.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것도 제가 468번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미양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념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